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처음으로 집회 금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희숙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인권만 중요한가? 전국 어디서나 반인권 불법 폭력 집회는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또 본인이 피해보는 입장이 되니 자신이 남긴 큰 족적은 성찰하지 않고 시위자들을 냉큼 고소해버리는 모습도 아쉽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선 경찰의 집회금지 불허 결정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약칭 코백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사실상 강제로 맞게 한 것과 관련해 백신을 맞고 숨진 분들의 가족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이 코백회입니다. 이 코백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를 금지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 통보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금지 통보는 이번에 이 단체에 대해서 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코백회는 문재인 정권 시절 코로나 백신을 강제하면서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단체, 그러니까 이건 흔히 말하는 우파단체, 보수단체, 이런 이념적 단체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직 가족의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당시 정권 책임자였던 문재인에 항의하고 저항해온 단체입니다. 이 코백회는 원래 오는 7월 1일까지 문재인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등 13곳에서 1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를 신고했는데, 최근 문재인 측근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남 양산경찰서를 방문해서 경찰에 압박을 가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 못하게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이런 압박이 심해지면서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넉 달 동안이나 좌파단체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계열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온갖 난리를 치고 할 때 문재인을 비롯해서 좌파 쪽, 그리고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집 앞에서도 온갖 난리들을 칠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 정치인 중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람은 역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집 앞에서 불과 지금 한 20여일 동안 이런저런 단체들, 보수단체뿐만 아니고 이 코백회처럼 이념과 관계없는 단체들에서도 시위가 벌어지자 문재인이 아주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고소들을 했죠. 몇 명에 대해서. 더구나 고소한 혐의 제목도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고소했습니다. 무슨 살인, 방화, 협박, 아주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고 또 주변 인사들도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또 그런 꼭 이명박 전두환 전 대통령 아니라 기업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좌파 단체들의 온갖 시위로 고통을 겪을 때 그에 대해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번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윤희숙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 인권만 중요한가? 전국 어디서나 반인권 불법폭력 집회 불허해야,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윤희숙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시위에 첫 금지 통고가 내려졌다. 야만스럽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자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이어서 반면 문 대통령의 과거 행태를 상기하며 민주주의의 양념이라며 하는 냉소적 시선도 존재한다. 이런 야만을 부추기고 방치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라는 인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그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상대방에 피해 주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저를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 그 사랑으로 같은 우리 국민인 상대방도 품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더라면 우리 정치는 지금 훨씬 더 나은 모습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그가 그러지 않았던 것도 아쉽고 본인이 피해보는 입장이 되니 자신이 남긴 큰 족적은 성찰하지 않고 시위자들을 냉큼 고소해버리는 모습도 아쉽다. 이렇게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런 야만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되며 이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의 상처 주는 시위가 금지된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권이 보통의 국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당연한 말이죠. 문재인 인권이 왜 다른 사람 인권보다 더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의 인권은 같이 중요하죠. 이어서 왜 일반 국민들은 야만 속에 고통받도록 방치하고 양산 사정만 평화로워야 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권이 보통의 국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일반 국민들은 야만 속에 고통받도록 방치하고 양산 사정만 평화로워야 합니까? 100%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윤 전 의원은 이어서 주택가 가까운 곳에서의 시위, 공연장 근처의 시위, 데시벨 규제를 무시하는 배설형 시위를 눈감아주는 경찰의 행태 모두 이참에 고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양산 사저 앞의 시위 불허 여부가 온전히 양산경찰서장의 재량이라면 그것도 문제다라면서 전국 어디서도 이런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해 일관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런 행태를 묵인하고 방치 조장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좀 돌아보시기 바란다면서 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것은 좋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만의 인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전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기보다 당내 극렬 지지자 팬덤의 폐해, 노조들의 주택가 시위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 아마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내를 지나다 보면 막 기업 앞에서 매일매일 시끄럽게 아침부터 그 확성기 켜놓으면서 민노총 계열 노조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들, 또 자신들 마음에 안 드는 아까 말씀드린 비자파 정치인들 집 앞에 가서 난리친 거, 그런 일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 국민들은 좌파 쪽 노조나 혹은 좌파 세력들의 시위, 시끄럽게 하는 시위는 아주 진절머리 나게 지금까지 그 고통을 참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집 앞에서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면 당연히 다른 시위들은 훨씬 더 심한 시위가 많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법을 바꿔서라도 사실상 문재인 집 앞에서의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움직임을 공공연하게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집시법 개정에서 전반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시위가 줄어들게 하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그리고 문재인이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혜택을 모든 국민, 모든 기업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문재인 정권 시절 망국적인 탈원전 움직임에 저항해온 시민단체들이 최근에 대통령 비서실 등의 원전 산업 부활을 바라는 시민단체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이 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는 5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최근에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움직임을 소개해준 그런 단체죠. 또 원자력 문화진흥협회, 원자력 정책연대,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그리고 에너지 흥사단, 이렇게 5개 단체입니다. 이 5개 단체는 문재인 퇴임 직후 문재인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주력 단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들 5개 단체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 산업통상부 장차관, 그리고 산업통상부 유관 실장 및 국장,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위원들,
중앙언론사 편집국장, 논설실장 등에게 우편으로 성명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산업 부활을 바라는 시민단체 입장. 우리는 원전 산업 부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철저한 반성과 범정부적 협력체제 구축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이라는 국가 자해행위에 부역해 원자력 발전 산업과 그 인프라를 망쳐온 산업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때맞춰 태도를 돌변해 원전 중흥의 기수임을 자임하고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수년간 탈원전 폐지를 위해 싸운 우리 시민단체들은 실소와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한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선언은 대한민국 에너지 100년 대계를 파괴하는 창난적 망동이었다. 국가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문 정권이 강행한 갖가지 불법, 위법적 행위를 몸을 던져 막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과 작당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발목을 잡았고 장기 계획하에 추진된 후속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으며 천지, 대진 등 오랫동안 공들여 확보한 원전 부지를 지정 해제함으로써 장기 국가 전력 수급 체계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오죽하면 우리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길거리로 나서 탈원전 철회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신문광고 활동, 전국 순회 강연회, 가두 시위 등으로 문정권과 산업부의 폭거에 대항 투쟁했겠는가. 시민들의 이러한 투쟁에도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간부들, 산업부 출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탈원전 성과를 독촉하는 청와대 지시에 맹종해 수십 년 더 가동이 가능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함으로써 수조 원 가치의 국가자산을 폐기하는 매국적 배임 행위까지 자행했다. 한수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산업부 고위관리 출신이 사장직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원전 이용률 세계 1위, 원전 건설 효율성 세계 1위를 지키던 최우수 발전회사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원전 선진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회사가 산업부 퇴직 고위공무원의 노후 보장 자리가 되면서 원전 이용률은 60%대까지 떨어졌고 멀쩡한 발전소들이 운전 정지되었으며 건설 및 시운전은 한없이 지연됐다. 이 산업부 퇴직 고위공무원으로 한수원 사장 왔다는 사람이 바로 정재훈 사장을 말합니다. 세계 최강의 원전 강국 입지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한수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경영 난맥상은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겹쳐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구나 정재훈 사장은 탈원전 정책에 순응해 허가기간 만료된 원전은 모두 폐기한다는 방침 아래 보수 정비 등에 대한 투자와 설비 개선을 소홀히 해왔다.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가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닥친 세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한수원은 원전 이용률을 높여 전력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한전 적자 최소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전 산업계 전문가들에 의한 원전의 직접 관리 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시운전 건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원전 지지 시민단체들은 산업부에게 지금까지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향후 정권의 색채와 관계없이 원자력 산업이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자력 산업 부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산업부 내에서 원전 수출국 등 내부 조직을 확장하기보다는 국무총리 산하의 원자력실을 신설해 효율적인 범정부적 원전 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한수원과 원자력 산업 관련 기관들의 운영은 해당 기관에서 능력과 실무 경험을 축적해온 기술, 경영 전문가들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원전 산업 생태계의 하부 기업들이 당면한 가장 절실하고 화급한 문제는 무엇인지,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는 한수원 등 관련 기관에서 오랫동안 실무 경험을 쌓아온 기술진, 경영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원자력 산업 관련 기관들의 책임자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정권의 전리품으로 다뤄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의 업무는 원자력 산업 관련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원전 인프라가 확고해지면 경쟁력 있는 우리 민간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세계 원자력 발전 산업의 선두에 서서 기후변화에 맞서는 장대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부는 지난 5년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대한민국 원전산업계를 되살려야 하는 지난한 숙제를 떠안았다. 그동안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는 자기적이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빈사 상태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한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평가 작업 등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요시간을 최대한 압축해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산업부는 지난 5년 동안 말살의 위기에 내몰렸던 우리 원전 산업을 되살리는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가장 효율적인 회생 방안은 무엇인지 부디 널리 살피고 숙고해주기 바란다. 2022년 6월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원자력 문화진흥협회, 원자력 정책연대,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에너지 흥사단. 이 사항은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에너지 흥사단 등 친원전 5개 시민단체가 대통령 비서실 등 정부와 언론기관에 보낸 성명서 전문입니다. 지금 정말 이 원전 산업 부활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신임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상당히 능력 있고 괜찮은 그런 장관입니다. 공무원도 해봤고 또 대학 교수로도 있으면서 이 양쪽을 다 아는 전반적인 마인드나 세계관 그런 부분도 돋보이는 장관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